이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과 확고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하마스의 최대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도 자신들에게 돈과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과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란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수혜를 입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랑 헤즈볼라의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랑 이제 서안 지구로 나누어지는데, 하마스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를 활동 영역으로 하고 있는 단체고요.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지금 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의 최대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도 자신들에게 돈과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과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에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가 성명서를 내는데요. 이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과 확고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마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당시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언론에서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마스가 이런 행동을 한 배후에 이란이 있는가, 그리고 이란은 이 하마스 이스라엘 이 전쟁에 개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언론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내가지고 우리가 하마스의 행동 뒤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런 의혹을 해명을 하고 있고, 다시 얘기하면 확전을 바라지 않는 이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힌 것입니다. 하마스와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종파가 다르기도 하고 항상 의견의 일치를 봤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태가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란이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은 하마스가 단독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이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배후에 이란이 있는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계속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고 싶었던 것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수혜를 입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랑 이 이스라엘 수교 논의가 있었거든요. 수교 논의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잘 됐을 경우는 하마스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하마스라는 단체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PLO, 이제 파타라는 조직도 있는데, 이 파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평화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땅을 회복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파타는 또 다른 입장인 것이죠. 하마스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 논의가 미국의 중재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하마스가 행동에 나서는 결과가 됐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게 되면은 정세적으로 봤을 땐 이란이 더욱더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상황이 수교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한 것의 배후에 그럼 이란이 정말 있고 이란이 사주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란의 입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확전을 지금 꺼리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도 이란 입장은 계속 확전을 꺼리는 입장이었는데, 여기는 이란의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을 하면서 이란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2022년에 이제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이런 것들도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외부 문제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이란 내부에 있는 문제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명서를 내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좀 이와는 다른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헤즈볼라까지도 무력화시켰죠. 소위 친이란 세력이라고 이야기되는 하마스랑 헤즈볼라의 수뇌부를 연이어서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친이란 국가였죠. 그래도 이란의 지원을 받았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까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랑 헤즈볼라의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데 이거 자체를 팔레스타인 땅을 강제로 불법 점령했다, 이런 행위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죠.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 세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란의 관계를 보면은 헤즈볼라와 이란 간의 관계와는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마스는 이란의 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례가 잘 드러났던 게 시리아 내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 같은 경우는 알라위파이거든요. 종파가. 알라위파는 시아파의 분파로 간주가 되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정부가 시리아 정부였죠. 시리아 내전하고 관련해서 이란이 하마스에게 요구했던 것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하마스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반정부 세력을 오히려 지지함으로써 이란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순위파였고 그 당시에 이제 반정부 세력들이 대부분 순위파였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또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스라엘 기조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분명히 유용한 세력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하마스에게도 투쟁에 필요한 돈이라든지 무기 같은 거를 공급해주는 이란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보면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 수호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모든 형태의 지배에 대한 거부는 이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이란의 외교 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란이 보면 하마스랑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게 이란이기도 하거든요. 하마스가 순위파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란의 시아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이 바탕에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란은 친 이란 세력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을 지원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이는 영내 패권 국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외교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이 반미 국가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물론 서방의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언론은 서방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란을 좋지 않게 그리고 있죠. 과거 팔레비 제국 시절을 보면은 중동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국가로서 미국이 이제 이란을 그렇게 간주하거든요. 대표적인 친미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이란이었죠.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는데 닉슨 행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골자를 보면은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이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 닉슨 독트린의 골자 입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지원, 또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서 미국 동맹국들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제 닉슨 독트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란은 닉슨 독트린이 실제로 적용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에 최첨단 전투기라든지 무기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요. 이란을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죠. 지금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은 반미 국가로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이전과 지금 이란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지금 현재 이란이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보는 이란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중요하게 봤던 두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이제 이란이 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공을 많이 들였던 나라이고 이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속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아무래도 곡장에서도 벌써 느껴지는 게 이질감이 좀 느껴지긴 하잖아요.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란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란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통해서 중동 질서를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었고 과거에는 중동의 헌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란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사트 알 아랍 수로라는 영유권 분쟁에서 시작이 됐지만 왜 그게 이슬람 혁명 이후인가를 봤을 때 과거 팔레비 제국 시절에 이란의 군사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이 넘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지역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군부의 인사들이 숙청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개편이 있으면서 이란의 군사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란 이라크 전쟁도 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이란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미국이 강력하게 지원을 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에 하나가 또 이란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원자력 개발을 지원했던 거를 굉장히 후회한다고 해요. 이란이 핵 개발을 시작한 것도 사실은 팔레비 제국이었었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고 그것이 부메랑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형국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란이 만약에 친미 국가로 돌아선다면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이란에 더 공을 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벌써 영토 그 규모라든지 국력,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정말 친미 국가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이란이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군대가 자국 인력으로 다 운영이 되는 나라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용병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란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교가 안 되죠. 이란은 애국심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군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이란-이라크 전쟁이 8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초기에 이란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수세에 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사실은 또 애국심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호메이니가 이슬람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란 민족주의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국경을 방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이란인들의 임무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군사력이 이란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재를 워낙 오래 받다 보니까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특히 전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방공망이 좀 취약합니다. 지금 이번 전쟁이 공군전이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란으로 들어와서 작전을 펼치고 이게 장기전으로 갔으면 오히려 저는 이란이 여론이 봤을 때 이 전쟁은 이란이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여론이 저는 흘러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란은 육군, 해군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공군력이 좀 취약하고 방공망이 취약한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무력 전쟁이 되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가 많이 타격을 입은 것 같이 비춰졌죠.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시절부터 이란을 공부해 왔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 이란어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다 이란과 국제정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란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편향적인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인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과정 중에 이란어 원문 자료가 필요해서 이란 현지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은 그때 지도 교수님이 이제 영국분이셨는데 이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려 섞인 조언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저는 이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저한테 위험한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친근하고 친숙한 나라였는데 영국인의 눈에 비친 이란은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 질서에 이란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란이 불량가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란 관련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서방 세계의 시각, 미국의 시각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외신 보도도 보면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언론들이잖아요. 이란 내부의 시각을 다루기 어려움이 일단 있고요. 그러면 이란 언론의 내용을 다루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란의 언론은 또 이란 정부의 통제를 대부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의 시각을 국내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실은 볼 수 있죠. SNS 같은 경우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데 이란 엔지니어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란은 좀 북한하고는 다른 환경인 게 계속해서 외부의 문물을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이러면 폐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란 내부의 시각을 이란 언론이 다룬다 이런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결국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 서방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이슬람적 가치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이란 내부의 시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언론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언론사들의 또 노력을 통해서 그 간극을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면 오피니언 섹션 같은 거를 통해서 이란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란 전문가라고 하면은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 이란을 접하고 뭐 글을 통해서 접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란에서 유학을 한다든지 이란 현지 조사를 해서 이란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이란 전문가들이 또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오피니언 섹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독자들은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란은 이렇지만 또 이런 이란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란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부분을 다 이제 접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언론사도 일부 있겠죠.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아직도 정부의 출처를 서구권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